부쌤의 한국사 시즌 3 그 68번째 시간입니다. 68강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를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의 내용은 어떻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전후에 벌어졌던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여순 11구 사건, 그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부 수립을 위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사항. 첫 번째,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연다. 그리고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5년간의 신탁통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라는 그 결정사항에 의거해서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상호간의 회의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참가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하고 협의해서 임시정부를 세울 것이냐, 그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입장에서는 아니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참가시킬 수 있느냐, 지지하는 세력만 하고만 협상을 하자. 다시 말해서 모스크바 3상 회의에 그 후폭풍으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었고,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좌익 세력들은 하고만 좌익 세력들을 주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이고요. 그에 반대했던 우익 진영은 참여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의사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 사람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세력도 포함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익 진영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건 결렬됐고요. 이 와중에서 이제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을 하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북 지역의 북한 소련군을 물러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많은 수의 정치인들과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는 통일정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독정부만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반대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정치인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좌와 우가 손을 잡고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거죠.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이 중심이 돼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조직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미 군정도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서는 좌와 우가 합쳐야 된다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지원해 줍니다. 좌우 합작위원회에서는 좌우 합작을 위한 7가지 원칙,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좌우 합작 7원칙은 이 좌우 합작 7원칙 같은 경우에는 좌익 진영에서 5가지 원칙을 냈고 우익 진영에서 8가지 원칙을 냈는데 이게 절충돼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 손잡고 임시정부 세우자. 그리고 우익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무상 분배,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은 안 되고 유상으로 사드리자. 사줄게. 유상으로 사서 나눠줄 때는 무상으로 나눠주자라는 토지 개혁의 원칙 등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를 했죠. 근데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주도권 장악 문제 때문에 이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승만은 여기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민주당 같은 우익 진영 그리고 공산당 같은 좌익 진영은 또 반대를 하죠. 좌익은 무상몰수가 아니고 이거 친일파 청산도 빠져 있다. 즉각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고 우익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일파 처벌 문제 이 사람들이 이쪽에 좀 여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정책이 좀 바뀌죠.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에 냉전 체제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을 어렵게 이끌고 있었던 여운형이 암살되죠. 이러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열렸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문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엔에 상정하게 되죠. 유엔에서는 그렇다면 인구 비례로 인구가 누가 많은지 봐서 인구 비례로 총선거 해라. 그래서 정부를 결정해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남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소련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38선 이북으로 이런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죠. 다시 유엔에서는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정부를 세워라. 먼저 세워라 라고 결정되는 거죠. 김구 이승만과 같은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단독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던 이승만과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 선언을 했던 한국민주당은 한민당은 적극 환영하죠. 결국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남북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남북 연석회의를 북한에서 열게 된 거죠.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김원봉 등이 이때 참석을 하게 되고요.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김일성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출신 연안파 김두봉 등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남북 연석회의에서 외국 군대는 철수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조선 정치회의를 구성해서 총선거 하자. 그리고 통일정부 세우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안 된다. 라고 결정하게 되죠. 물론 이미 정부 수립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북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는 측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통일운동의 첫걸음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소련군이 서로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결정대로 단독 선거가 실시되죠. 자, 착착 50 총선거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생기죠.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육지에서 파견 온 경찰의 실수, 뭐 구경 왔던 아이를 이렇게 기마 경찰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죽게 했던, 희생됐던 사건이 생기고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기관총을 발포해 버리면서 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민심이 크게 악화되는 사건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까지 결정되자 제주도 사람들의 분노는 뭐 거기에 반대 운동을 하던 좌익들이 더욱더 여기에 이제 바람을 넣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민심에 단독 선거까지 치러진다고 하니까 단독 선거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좌익들의 주도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좀 약간 너무 우리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김익렬이라고 하는 김익렬 중령 구현대장이죠. 이분은 제주도를 맡아서 있던 군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이렇게 일으킨 이유가 경찰에 의한 발포 등으로 민심이 크게 이반된 데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들과 좀 평화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서북청년단이죠. 제주도에 와서 무자비하게 테러와 횡포를 자행하고 있었던 이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 발음도 힘드네요. 서북청년단의 이 횡포에 항의해서 사람들이 이들의 횡포 때문에 봉기를 일으킨 점도 있으니까 좋다. 우리 평화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평화협정을 맺었던 인물입니다. 무장대와 함께 협상을 했었죠. 그런데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청년단이 오라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협상이 결렬돼 버립니다. 그리고 김익렬 중령 같은 경우도 교체되죠. 박진경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일본군 장교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 박진경은 미 군정이 철저하게 제주도를 폭도들을 진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자 제주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펼치죠.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박진경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대령으로 승진하죠. 근데 승진 축하 잔치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있다가 무장대에 의해서 살해돼 버립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데요. 미 군정과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정부가 수립됐을 때의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잔행합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무효가 되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과 자신의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제주도 사람들이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서 또 일어나게 된 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죠. 예전에는 여수 순천에 군인들이 일으켰다 해서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여수와 순천의 11구 사건이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대가 만들어져서 출동하게 되죠. 14연대라는 부대가 이제 여수에서 제주도로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 전날 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반기를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민족을 진압하러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하며 14연대 내에 소수 좌익 군인들이 주도해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14연대의 장교들을 제거해버리고 순천까지 장악해버린 거죠. 결국 이건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14연대 봉기했던 14연대 출신의 그 군인들은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돼서 빨치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겪으며 정부 수립 뒤에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됐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수업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속에서도 어찌됐든 정부는 세워지게 되는데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 등을 통해서 통일운동을 펼치려고 노력했고 그 전에 어떻게 하든 임시로라도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도 세력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